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천인관리단 의장 전원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좀 주말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좀 많이 좀 더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더운 것도 더운 거 있지만 여러분들 습기가 좀 많이 좀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이게 해운대 이 바닷가 쪽에는 습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에어컨을 안 틀고는 안 될 정도로 아주 지금 불쾌지수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건 사고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집합 건물 좀 굵직한 거 세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그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또 직접 그 인건비 부분에서 각종 환자 관리비에 대해서 관련된 내역서를 저한테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 일일이 좀 검토를 좀 부탁한다라고 했고요. 물론 제가 시간 남을 때에서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제가 좀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그 바쁜 일 때문에 하여튼 답변을 잘 드렸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느 곳에 계신 분은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인데 그분은 이제 관리단 집회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은가 봐요. 관리인이라는 분이 막 욕을 했었고 이랬죠. 그게 저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보다는 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 분께서도 멀리 계신 여성분이신데 참 이렇게 건물 관리 보존이 좀 잘 되도록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하고도 연락을 계속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횡포 때문에 도저히 못 참고 해서 이제는 관리단 집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어느 곳에는 전임 관리단에 있는 그 분이었죠. 상가 번영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좀 두 번째 케이스하고 좀 약간 좀 비슷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욕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전임 관리단이라는 그 욕을 하고 하여튼 좀 자기 관리비도 안 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 사퇴를 시키게끔 만들고 이제 관리단을 좀 조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상가 번영회 과거에 있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꽤 많은가 봐요. 이제 폭행을 좀 해서 사건이 벌어진 크게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아마 여러분들하고도 또 이런 부분이 또 비일비재하고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몇 시냐면 밤 11시 43분입니다. 오늘 피곤한 그런 것보다는 오늘 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좀 잠을 좀 청했다가 또 밤늦게 뜨는 저는 또 일하는 쪽 오늘 주말일 때는 밤늦게 또 새벽까지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이것저것 작업을 하는 습성이 좀 있거든요. 물론 주말에만 그랬습니다. 주말에만 저는 주말에만 좀 야행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도 좀 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말에만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네요. 자, 우선 급여 부분인데요.
그곳에 있는 그 인건비 이 부분인데, 일반 관리비라고 총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120 몇 개 하여튼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 도급액 인건비까지 합쳐서 뭐 4,300만 원 이상 정도 좀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거고, 그 인건비 부분을 상당히 좀 줄여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인건비가 좀 많이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앉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위탁 업체하고는 도급액이 1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거기 보니까 도급액이 100만, 하여튼 120만 원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위탁 관리 수수료 30만 원에서 많아봤자 50만 원으로 들어가야 되죠. 어떤 데는 20만 원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면, 아니, 20만 원을 위탁 수수료 주느냐, 30만 원 주느냐, 50만 원 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인건비 내역서에 대부분이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기본 급이 있죠. 기본 급이 있고, 각종 수당은 제가 다 빼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4대 보험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대 보험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다 합쳐져 그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누가 이제 지급해야 되느냐 하면은 근로자가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게 예수금으로 지금 받아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수금 있는 걸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주 원청 징수라고 하는 거죠. 원청 징수액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월급을 받으면 실제 받은 거에서 매달 뭐 소득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들, 고용보험료 뭐 이런 거 4대 보험까지 다 합쳐서 그걸 갖다가 미리 매달 이렇게 떼지 않습니까? 원천 징수를. 그래서 이제 그걸 떼고 이제 실수령액을 받는 거죠. 아무튼 간에 급여는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우리는 그 관리비를 갖다가 지급하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관리단에 있는 입점주 분들이나 아니면 공실 같으면은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리업체가 그걸 이제 관리단을 통해서 이제 관리업체한테 넘겨주는데, 통장은 관리단 통장으로 들어와야 된다 했죠. 그쵸?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관리업체 통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업체 통장으로 넘어갔다 하면 그것도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관리단 통장으로 일단은 들어와야 되고요. 관리단 통장. 그리고 관리단 통장이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관리단이 조직돼야 되고, 그쵸? 관리단이 조직되어서 과반수 통과되고 나면, 관리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관리단 통장으로 일단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들어온 거에서 관리업체한테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관리업체가 하는 거는 인력 관리를 하는 것 뿐이죠. 인력 관리. 그러면 직업 소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각종 본인들이 일일이 다 하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요 관리업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니까요. 별로 할 것이 뭐 있습니까? 하지질 못하고, 건물에 본인이 주도해가 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 소장이든 시설이든 미화든 보안이든 실제 직원이 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관리단에서 이렇게 고용해서 이렇게 일 처리하다 보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그 관리업체한테
이제 인력을 교체해달라는 이 정도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죠? 수수료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거기 인건비 내역서에 여러분들이 쭉 다 보시면 있죠. 그 급여라든지 다시 말해서 예수금 있지 않습니까? 예수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누가 지급하죠? 지금 현재 4대 보험하고 전부 다 누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쵸? 우리가 지급하죠. 보통의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인건비 내역서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관리단에서 다 지급하는 거 돼 있죠. 그러면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요. 수수료는 30만 원 많아봤자 20만 원, 30만 원만 주면 되는 거고. 근데 본인들이 각종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4대 보험하고는 자기가 처리하겠다. 자기 회사가 좀 커서 이러면 사업자 부담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이야기해서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이렇게 하시든 이렇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쪽에는 대부분이 보니까 120만 원씩 왜 그 120만 원 주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또 보면 각종 용역 비들 있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부터 해서 청소 각종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부터 해서 각종 이렇게 용역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많죠,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탱크 청소라든지 소방방제, 그리고 보험료, 또 있죠? 또 소독료, 소독 관련된 용역, 전기 관련된 용역,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과다해요. 그걸 어떻게 특정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그것도 절반 가격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정 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그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관리업체 부분이 그런 걸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죠, 잘. 그렇다면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될 텐데, 그렇다 거기 소장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협회에 보면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개 입찰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싼 데로 이렇게 얼마든지 똑같은 그 제품인데도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아니면 거기서도 이렇게 입찰을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을 통해 입찰을 해보면 가격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제가 볼 때 거기는 보니까 청소용품 관련된 건데, 매달 100만 원이 넘어갈 정도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라도 여러분들 화장지도 각 층마다, 화장실마다 우리 다 넣거든요. 핸드타올도 다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지금 청소용품 있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이고,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품 대장 내역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달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100만 원이 넘어갈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종 주차 수익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주차 수익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주차 부분이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죠. 그거는 수선료에 따로 별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될 부분, 그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비용이 좀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그리고 또
관리 외 비용에서 그 운영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그 부분은 좀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 관리인한테 240만 원 월급을 주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 보통 300만 원 넘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봉사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특히 앉아 그 관리인인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그리고 할 거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 별로 할 것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관리인이 계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계신 데보다는 법률적으로나 뭘 제가 무료로 뭐 해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봉사직이라니까요. 건물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잘 되려고 하면 건물 관리를 효율화를 시키면서,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효율화 시키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건물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거든요. 꼭 보면은 그렇게 돈을 받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별로 없어요.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구분 소유자들을 보면 꼭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뭐 호실 1개나 2개 많아봤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은 그런 일 하죠. 그쵸?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또 관리인이 되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관리인을 하기 싫어야 되지 않나요? 관리위원회도 하기 싫어야 되고. 왜냐하면 내 일이 더 바쁘고 이랬는데 왜 관리인이 되고 싶어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게 지금 미권이죠. 돈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봉사직이기 때문에 한 30만 원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30만 원 정도 한 달에. 뭐 총무가 있다면 20만 원 정도, 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다면 그 20만 원 정도.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료도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많아봤자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 뭐 나중에 뭐 할 것이 없으면 꼭 한 달에 한 번 할 필요는 없죠. 2달에 한 번 정도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회의를 할 때 되면, 그래도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위원회 오실 분들은 좀 바쁘니까, 바쁜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료를 드리는 거고, 그 식사 한 끼는 대접해드리고, 그거는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식사는 뭐 하는데 얼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죠, 운영비가 한 달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운영비가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가 되면 될수록 위원들도 좀 많이 줄여야 되고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은 상당히 좀 많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장님이 계신 거기면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돼 있다 보니까 문제라고요. 사장님이 있는 곳은 또 다른 곳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충북 쪽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지금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연락 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장님이 계신 곳도 너무 그 관리비가 그렇게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도 그런 걸 좀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잡아내셔가지고 줄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늘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회사가 다르다, 회사랑 다르다는 거죠.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뭐 지금 뭐 그 데모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고용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좀 재정금제뿐만 아니라 월급을 더 내놔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 정치적인 부분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가 데모를 하는, 뭐, 이렇게 투쟁을 하고 하는,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매출을 많이 냈다면 그 회사가 매출을 많이 내고, 거기에 따른 단기 순이익이 많다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달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거겠죠. 그 일명 그거는 어느 정도의 타당한 근거는 있다고요. 그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회사 입장에서 또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보면 또 주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고, 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조율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렸던 거죠.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것도 관리인이나 뭐 우리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은 봉사직이라는 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법에서 상법하고 다르다. 우리 상법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민법인데 민법 안에 특별법에 집합 건물에 관한 집합 건물법이라 할게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법이 있는 그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법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그걸 구별을 못 하시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끔 보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법을 아신다는, 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서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뭐, 아니면 뭐, 그걸 전공하신 분들도 그래요. 뭐, 그걸 상법하고 상법에 있는 걸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상법을 적용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비용만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 통장 같은 경우도 들어간 다음에 운영비 통장이 있겠죠. 관리단에서 운영비 통장 따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회계상으로 제가 크게 제가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회계상으로 그렇다고 해요. 큰 덩어리를 제가 볼게요. 우리 통장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렇게 운영비 통장 따로 앉아 딱 만들고요. 돈이 딱 들어오면 입금이 다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가 다 입금이 다 되고 나면 관리비 입금 통장이 있고 따로, 그 다음에 운영이 되는데 운영비 통장 또 따로 만들고, 거기에 뭐 인건비라든 각종 비용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운영비 통장. 그 다음 또 뭐 있죠? 퇴직금 통장. 그쵸? 퇴직금 통장 따로 만들고, 그 다음 예수금 통장, 뭐 사회보험 관련된 거, 그 다음 장기 수선 충당금 통장, 뭐 이렇게 지금 보통 이렇게 5개 이렇게 지금 따로 만들어 놔도 되고, 제 말은 그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구별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5개 만드는다는 말이 크게 잘 보시면 뭐죠? 그 말이, 그쵸? 우리는 비용만 들어간다. 우리가 매출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주차 수익 그거는 그냥 그 과다하게 그게 엉망이 되고 하니까, 그 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주차를 그 비용 그 실사용자가 실부담 원칙으로 해서 앉아 수익을 내어서 그걸 거기 주차에 각종 앉아 보수라든지 이런 걸 처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래 목적은 그렇게 해서 주차 수익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지, 원래 뭐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수익된 것도 여러분들 결국에 수익금이 나온 그것도 결국에 나중에 되면 결국에 그 주차의 비용으로 다 충당될 거고, 운영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서 남는 많은 부분은 결국에는 그 부분은 관리비 탕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공사한다든지 이런 데 다 나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하자 보수 있는데 돈이 나가는 거지. 관리단 지표를 냈었든 어쨌든 절차를 맞춰서 그걸 가지고 성과금을 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우리가 지금 원래 집합 건물 그 자체 그 우리 건물 여러분들이 있는 상가도,
주차 빌딩입니까? 주차 빌딩. 1층부터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많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카톡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구체적인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는 이유가 그런 질문사항이 좀 많은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관리비, 그래서 그 회계 내역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거기 계신 분한테는 중북에 계신 분한테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많이 전파를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잘못됐었다는 거는. 그런 부분은. 많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계신 분들도 많이 전파를 해주세요. 아파트 관리하시는 그런 업체들, 대형 업체들은 좀 더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공개입찰을 좀 선정해가지고 딱 집행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전파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게 지금 다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잠깐만요. 자, 이분도 하도 여성분이신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앉아 40대 중후반에서 앉아 50대, 아마 제 또래인 것 같은데, 40대 중후반, 제 또래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가끔 보통은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보통 그래요. 보통 연락 오시는 분들 60대 뒤에 된 사람들이 막 보면 자기가 말이요 관리인이 되는데 뭐 사회에서 무슨 활동을 많이 했고 뭐가 어떻다 해서 하면서 월급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아는 체 해샀고 잘 모르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인데 대부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못하면서. 근데 약 10%가 40대 중후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이나 남자들 중에서 보면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들고 가고 아니면 자기가 관리인이 되면 여성들을 막 욕을 해쌌고 욕을 뭐 욕직을 해쌌고 매일마다 완전 나이가 더 들은 사람한테 완전 욕을 한다는 거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완전 뭐 XX 욕을 해쌌고 아니면 소송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송했어도 제대로 소송해야지. 형사사건은 뭐 소송을 해가지고 다 뭐 무효 처리되는데 무혐의 처리되는 것을 뭐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해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딴 길로 흘러가 볼랬다 지금. 지금 밤늦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구분 소유자 소집 동의서를 지금 받았다는 거죠. 소집 동의서를 받았고 그 다음 서명 결의서를 받으시라고 했죠. 서명 결의서도 다 받았다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을 받았다고 했으면 그러면은 그냥 관리단 공지 안내를 하셔가지고 공고문에다가 소집 공고문에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관리 업체나든지 이런 걸 제출시키고 그거다 적어놔면 됩니다. 관리업체 대출. 그 관리업체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다면은 공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공고를 하셔가지고 관리인 누구를 뽑는다. 관리인은 누구. 그 다음에 관리인 뽑으시고 만약 4분의 3 이상 동의를 다 받았다면 관리규약까지도 만드시는데 관리규약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경기도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충북 그쪽이든 각 시도마다 표준 관리 규약이 있거든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변경시켜야 될 부분이 그 상가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크게 고칠 건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셨죠? 오히려 조작하고 하는 게 좀 문제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관리인 선임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관리를 하고 이러면 계속 뭐 나가라 뭐 욕직을 해잡고 이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민사상으로 욕을 하면은 욕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그 사람이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면은 욕을 하는 건 형사사건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서 계속 그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먼저 민사상으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서 법원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이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법적으로 거기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판결이 나오고 나면 가야 됩니다. 강제 집행하고 할 수 있는 민사사건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판결문을 받아서 형사사건으로 해서 각종 형사 처리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과반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관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셨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를 넘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 동의서를, 그 비대위,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집 공고문에다가 관리인 선임, 이렇게 하십시오. 관리인 선임, 누구누구 하시고요. 관리인 선임 되셨죠? 관리인 선임 되시고 나면, 그래서 선임되고 나면 있죠. 과반수 동의 받으면. 그래서 그 관리단 집회를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지나서 있죠. 내용 증명서에다가 보내십시오. 관리인이 선임이 되었고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고 그래서 관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당신들은 저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동의서 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변호사한테 가서 있죠. 소송을 앉아 하시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말을 계속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사한테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서 자꾸 이래서 하니까. 그래서 법에 가서 판결을 받으시면 100% 승소합니다. 아셨죠?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55%를 받으면 안 된댔죠. 최소한 60% 이상은 좀 받으셔야 된다. 최소한 관리인 선임까지 들어간다 하면은 그렇게 받으시라는 거고, 그리고 관리규약하고 이런 거는 들어가려고 하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뭐 그쪽에는 관리규약까지는 받기 힘들다면 관리인이라도 선임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집권, 이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장기 집권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냥 바쁘다면, 본인들이 바쁜데 왜 장기 집권 하겠습니까? 자기 일도 바쁜데.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 오히려 내 바쁜데. 바쁘잖아. 그러니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지. 근데 그쪽에서는 장기 집권한다는 말은 뭐가 있으니까 그렇잖아. 뭐가 돈이 되고 뭐가 그 사람들이 뭔 짓거리를 하니까. 장기 집권하면 안 되면 2년이면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시행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관리업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처음에 초창기에 그럼 대출시키죠. 대출시킬 때는 아무도 있죠. 안 하려고 합니다. 다들. 그래 대출을 다 시키고 나면 있죠. 이제 갑질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갑질하기 위해서 관리업체든 아니면 내가 뭐 권한이 뭔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죠. 또 뭐 공용 부분 무단해소는 하면서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않다면 보통 처음에 하실 때는 2년에서 4년 걸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각종 소송도 마무리 짓고 이러려고 하면. 근데 소송을 하실 때도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몇 천만 원씩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몰라서 그런 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형사사건. 저도 그 형사사건을 어쩔 수 없을 때 한 3번 정도까지는 잡다가 도저히 안 될 때는 형사사건을 처리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형사사건.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구속요건이 완벽하게 범죄 구속요건이 반복하게 해당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보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지. 애매한 걸 갖다가 형사 처리를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 협박을 하기 위해서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형사사건. 그럼 나중에 무고죄를 당한다든지, 아니, 무고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에 그런 무혐의 처리다 하고 나면 있죠. 인간 사이에 얼마나 서로 간에 죽고 죽이고, 그런 그 안갚음이 있겠습니까? 원한이. 감정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리를 하실 때 확실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좀 시간이 꽤 됐네. 그곳은 어떤 곳은 있죠. 그곳은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맞다.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 관리인이 또 이상한 데는 관리인이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리비를 잘 내고 있는데 뭘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단전을 해버렸댔죠. 그 사람은 그랬는데 형사처리를 반드시 하시라고 했습니다. 형사처벌 될 겁니다. 그 사람. 관리.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냐 하면 그 과거에 상가 번영에 있는 구체적으로 관리단 집회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집권했는가 봐. 그래서 비리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어가 퇴출시켜서 그걸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 때문에 아까 두 번째 있는 그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퇴출을 시키는데 저한테 인연이 어떻게 된가요? 제가 방송을 보고 이러면서 양식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관리단 집회하는 그 양식, 그래서 양식을 다 드리고 해서 양식대로 딱 해가지고 관리단 집회를 했고, 그렇게 해서 관리인이 선임이 된 겁니다. 그쪽 상당히 그분은 임차인이시긴 한데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차인이 관리인이 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그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그 적절하게 균형하는 부분에서 소유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알긴 아는데 잘 모르셔가지고, 저도 아시는 게 이게 만나다 보면, 저도 소유자지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게 그런 말씀 하십니다. 임차인들이, 장사만 잘하면 되지, 자기가 이 건물 관리에 이런 걸 해가가 문제가 또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임차인 분들이 결국 관리비를 내죠. 그리고 공실에 있는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내시는. 그래서, 소유자와 임차인 관계가 가족인 거지, 관리업체가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거. 그건 업체일 뿐이고, 그쪽을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사든 그쪽. 근데 여러분들이, 구분 소유자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부분 오해를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장사 잘 되고 관리비 많이 줄어들고, 그 임차인분들도 그걸 바라시고 있는 거거든요. 입점주분들이. 그 효율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있죠. 공용 부분 훼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수고 이래 안 합니다. 다들. 장사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동의를 다 받아가 다 상식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가 번영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또 방법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거니까.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는 누가 가족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보시는 분들도 소유자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소유자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주저리 말합니다. 아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오늘 주말이고 해서 시간이 꽤 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이게 한번 들으려고 하면 오늘 40분 지금 너무 귀찮을 텐데 좀 1.5나 2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리면서 이렇게 보십시오. 안 되면. 아무튼 간에, 그분은 그래서, 과거에 상가 번영에 계신 그분이, 나이 드신 분이 말이죠. 욕을 했었고, 뭘 했었고, 이런 많았고, 또, 관리비 부분에서 장기수준 충당금을 잃고 또 돈 안 내고, 뭐 하여튼 뭐 문제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사퇴를 시키게 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쪽은 그 사람이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또 집회는 제대로 했고, 또 관리단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본인이 또 뭐, 관리단 집회 무효 소송을 또 넣었는가 봐요. 상가 번영에 있는 그 옛날 그 사람이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게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적절하게 그거는 제가 대체해서 지금 소송이 그쪽에서 먼저 소송했기 때문에 그쪽이 좀 어쨌든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 측이니까 본인들은. 그래서 잘 대응하도록 이렇게 해서 집회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장사를 잘 하고 계신데, 왜, 여러분들 1층 같은 데는 큰 마트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공개공지 부분에 약간 이렇게 물건을 약간 적재시키게 할 수도 있죠. 뭐,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요. 그렇다고 그걸 부숴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9층에서 그거는 뭐, 문제 있는 거 부서지는 않으면, 옆에 장사 적재시키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데 다 그렇게 하는데, 어디라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뭐, 9층에 신고하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앉아, 이 난리법석을 지어 쌓고, 그런가 봐요. 그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뭐 60대 넘어간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자기가 그래 또 꼭 그런 겁니다. 자기가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욕을 해잡고 막 이런 사람. 그래서 그 사장님이 뭐 웬만하면 그 사장님이 이제 임차인에서 관리인이 되셨거든. 그렇게 잘 지내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말을 그냥 다툼을 하고 있는데 폭행을 했대요. 밀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뭐 밀었고 뭐 이런 부분은 뭐, 저는 보면 이렇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많지 않습니까? 뭐 폭행을 저질렀다, 뭐가 어떻다 했었는데, 근데 폭행이 아닌 것을 폭행을 저질렀다든지,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욕 같지 않은 욕을 했는데도 욕을 했다든지 하면서 막 이렇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뭐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면 이건 업무방해가 아니다. 이건 모욕이 아니다. 명예훼손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뭐 되는 거는 맞다 하고 이거는 분명히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거는 분명히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좀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런 말 하시길래 그냥 뭐 또 한판 또 싸우고 이렇게 폭행도 아닌 걸 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미련 걸 가지고 말이야 약간 서로 다투면서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약간 서로 막 부딪히면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 그랬습니까? 그러면 좀 근데 서로 뭐 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걸 제가 그 말만 듣고는 형사사건이 처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분도 그러면 뭐 일단 그거는 증거 자료를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그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증 자료는 많이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결정적일 때 그러면 소송을 할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고 제가 전화를 먼저 끊었거든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시간 지났나요? 지나니까 카톡으로 저한테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CCTV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진짜 폭행을 저질렀어요. 폭행을. 완전 사람을 완전 밀어가지고 뒤쪽 있죠. 막 이렇게 막 뒤에 완전히 뒤잡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끌키고 완전 폭행을 했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 심각하더라고요. 나는 그래 그걸 보고
에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나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보통은 다른 곳에는 폭행이 아닌데 서로 간에 막 말다툼하고 약간, 야, 이 말이야! 자꾸 이 정도만, 이 말이야! 하! 진짜! 자꾸 이랬는데, 당신 말이야! 내한테 이렇게 협박하면서 손을 들어서 이게 폭행하려고 했어! 자꾸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뭘 해야 될까? 응? 아이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이런 게 있다. 예, 여기에는, 예, 컵이 있다. 그것까지, 진짜, 해서 하면서, 예, 그 사람 있는 쪽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 또 얼굴에 때리는 게 아니고, 요 컵을, 저 뒤쪽으로 팍 때리면서, 짜증나! 해서 하면서, 본인 짜증나가지고 때리는 거. 그것도 폭행이다! 해서 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정도는 폭행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협박죄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방향을 던졌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그 사장님은 완전히 폭행을 했더라고요. 폭행을 완전히 막 힘을 빡 뒤로 막 자빠져가 막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고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순진한 사람,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순진한 사람이라는 것도. 순진한 분들이 있다고요. 순진한 분들이,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 교회 다닌다 뭐 절에 다닌다 하면서 그래도 뭐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은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막 그 나중 더 당하는데 몇 번 당할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하죠. 그러면 더 얕잡아 보고 더 폭행하고 이러는데 그래 폭행죄입니다. 그거는 폭행죄니까 그 과거에도 그렇게 폭행범으로 이렇게 쳐넣었거든요. 벌금을 좀 많이 받고 그럼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 인간들이 왠지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 과거 전력도 좀 꽤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욱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든 또 빨간 조각이 좋습니까? 그 사람 앞으로 평생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